4년차 전동 킥보드 라이더의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키갈모TV 은평듀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동 킥보드를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이야기 및 넋두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탔던 기체는 딱 두 기체인데요. 지금 현재 타고 있는 미니모터스의 듀얼트론 울트라라는 제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탔던 전타대라는 기체입니다. 8인치의 기체였는데 한 6개월 정도 타다가 제가 이 듀얼트론 울트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매력에 너무 빠져가지고 바로 이놈을 영입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잘 타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라는 녀석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재미있게 지금까지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좀 고쳐야 할 점들 아니면은 뭐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019년 12월 현재 전동 킥보드는 아직까지도 차로 분류되어 최소 원동기 면허 및 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아직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겪었던 첫 번째 고충은 바로 도로주행입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접한 게 8인치 모델로 접하게 되면서 도로주행을 하게 되면서 겪었던 건데요. 많이 전동 킥보드를 처음 접하게 될 때 차도로 나가서 타기 정말 무섭습니다.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울퉁불퉁한 도로라든지 아니면 맨홀 뚜껑 피하면서 달려야 하다 보면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이죠. 그럼 뒤에서 정말 이 차주분들이 얼마나 착하시면 빵빵 대시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위협운전까지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속도 리밋을 걸어서 시속 25km로 밖에 도로를 주행할 수 없죠. 물론 리밋을 해제하고 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인도로 달리자니 불법이니. 제가 겪었던 고충 두 번째, 보험입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고 원동기 장치로 들어가면서 정작 보험은 특정 브랜드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그로 인한 사건 사고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고를 낸 운전자도 피해자도 보상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도 내서도 안 되겠죠. 요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많이 생기면서 보호구 없이 타다 사고 났다는 SNS 글들 자주 보게 되는데요. 다들 보험 혜택은 1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난 안전하게 타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차도로 이용해야 하는 모든 전동 킥보드 보험 가입이 하루빨리 의무화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승차감과 잦은 볼트 풀림입니다. 전동 킥보드 바퀴 5인치, 8인치, 10인치, 11인치, 13인치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휴대가 편한 만큼 승차감을 버려야 하는 기체들이 수두룩합니다. 바퀴가 작을수록 휴대는 편하나 승차감은 거의 안드로메다죠. 그렇다고 바퀴가 큰 전동 킥보드들도 좋은 승차감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잘못하다간 무릎이 전동 킥보드 특성상 운행 시 잦은 진동으로 인한 볼트 풀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가정비 하는 게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가정비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죠. 전동 킥보드 특성상 바퀴가 작다 보니 이런 잔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발판 볼트라든지 볼트류들을 항상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타고 난 후나 타기 전인 200만원, 300만원의 고가의 기체들도 자가 정비를 자주 해야 한다는 그런 고충이 좀 있죠. 네 번째, 자전거 도로입니다. 전동 킥보드 차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도로 주행만 아직까진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은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동 킥보드 무게 제한이 실시되면서 가능할 듯 한데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시작하였죠.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은 자전거 도로 이용 시 서울의 한강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있어요. 전동 킥보드 이 기체만 사면 끝? 노. 전동 킥보드를 사면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지출이 나갈 줄은 저도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도로를 이용해야 하니 당연히 안전장구를 사야겠죠. 사고 시를 대비해 블랙박스나 액션캠 설치, 야간에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이 라이트 설치, 도난 방지를 방지하고자 킥박스 및 경보기, 지문인식 등. 그리고 제가 이 듀얼 울트라를 처음 샀을 때 타이어가 오프 타이어였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타기에는 좀 진동이 있고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이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를 했는데요. 모든 울트라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95% 이상, 거의 99.9%가 온로드 타이어로 교체해서 기체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브레이크 튜닝, 자동차 크락션, 댐퍼 설치 등 무수히 많은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튜닝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도로에서 탈 수 있게 정말 기본적인 것들은 기체에 장착되어 출고되었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겪었던 고충 여섯 번째, 보안에 대한 불안입니다. 전동 킥보드 야외 보관 시 누가 가져갈까봐 오맹불망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야외 주차 시 누가 들고 가는 건 아닌지, 아님 누가 건드려 넘어져 기체가 망가지는 건 아닌지, 아님 튜닝해 놓은 것들, 액션캠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건 아닌지, 밖에 가져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경보기 2개를 달아놓고 킥박스를 설치해 놓긴 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가끔 정말 올해 야외에 보관할 때는 자전거 묶는 이 관절락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도 떨어져 많은 주행거리도 못 가지만 추위야 싸워야 하고, 특히 블랙아이스 및 빙판길, 눈이 내린 날에는 절대 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도 타서는 안 됩니다. 침수로 인한 배터리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전기가 흐르는 제품이니 물은 당연히 피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도 가끔 비 오는 날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위, 정말 땡볕 아래에서 타기 정말 힘듭니다.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여름에 장마가 또 찾아오죠. 장마로 인한 비 때문에 못 타고, 겨울에는 눈이 와서 못 타고, 추워서 못 타고, 또 빙판길로 인해서 못 타고. 정말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저같이 이제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전동 킥보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취미생활로 타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랴, 집에 와서 애기 보랴, 맘먹고 타려고 하면은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연합 라이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놈의 날씨 때문에 못했거든요. 날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녀석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고충도 있구나 하는 거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런 고충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의 매력에 빠지시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은 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 전동 킥보드라는 녀석이 좋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안 되고 있죠. 모든 바퀴가 달린 탈 것에는 정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목적이 다 다르신 만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이용하고 처음 전동 킥보드를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장점보다는 이런 고충들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만든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무조건적으로 속도 제한, 무게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연이 없는 이런 정말 친환경적인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면서, 마지막으로 안전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